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허리에서 발바닥까지 좌측으로 저리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우측도 좀 저리면서 했는데, 네네. 우측은 네. 무릎 아래로만 그렇고, 네. 좌측은 엉덩이서부터 내려 그래요. 엉덩이가 그렇고, 다리는 별로 안 그렇고, 또 발바닥이 그렇고 그래요. 아, 엉덩이서부터 그렇고 다리는 좀 안 그렇고 발바닥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 좀 걸으면은 뒷다리가 좀 땡기면서. 뒷다리가 땡기시고. 네. 네.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다른 검사도 좀 해보셨나요?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엑스레이만 찍으셨어요? 예. 찍고 나서 어떤 얘기 들으셨나요? 뭐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이런 얘기요. 뭐 그 디스크라고는 안 하고 네. 그냥 나이가 먹어서 뭐 그렇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옛날에 동사고 났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이 돼서 그렇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군데 또 가보니까 뭐 정식 치료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얘기 그런데 들으셨고요. 그거를 주사를 뭐 한 번 맞을 때 한 70대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네. 어머니, 네. 예. 그리고 이제 걸으실 때 항상 저리세요? 아니면은 좀 걷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저리세요? 저리는 거는 좀 덜한데 솔딱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감각이 없고. 아, 감각이 없고. 예, 그게 이제 좀 좀만 걸으시면 그러세요? 아니면 항상 그러세요? 아침으로는 좀 덜하고 낮에 이제 일을 하니까 움직이면 더 하시고요. 네. 계속 이렇게 걸으면서 일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증상은 퇴행성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증상이 좀 있으신 거예요. 이제 엑스레이에서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증상 자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식 치료니 뭐 3개월 정형외과 약 드신 것도 괜찮은데요. 이제 한방 치료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도 처음에 초기에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았어요. 네네. 근데도 이제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의원에서 좀 꾸준히 맞으시면 좋으시고요. 발바닥까지 저리신 거는 이제 척추 5번이나 1번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니까 한번 이제 봉침이나 약침 같은 것도 같이 쓰시면서 엉덩이 이상근이라든가 다리 쪽까지 쭉 풀어주는 치료를 좀 꾸준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 그래요? 네네. 이거 꾸준히 하시면 조금씩 좋아지는 치료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니까 매일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다니면서 좀 맞고 그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보약에 좀 달달하게 할 때 쓰는 이 약재는 뭐 차로 대추하고 같이 섞어서 그냥 집에서 끓여가지고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조금 이게 사실 맛이 달고 성격이 특별히 모나지 않아서 두루두루 쓸 수 있지만 이게 약간 성질이 열해요. 좀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너무 열이 많다거나 아니면 화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 용안용 보시면 약간 대추하고 좀 비슷해서 이렇게 점리하다 그러죠. 굉장히 조금 체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애들도 그냥 이렇게 그 말린 거를 이렇게 씹어 먹기도 했는데 너무 소화가 조금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조금 너무 답답해서 체해서 약간 그런 느낌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안용하고 보통은 용안용맛보다는 대추하고 같이 물을 붓고 적당히 보통 이렇게 2리터짜리 거기다가 한 주먹 정도 같이 넣어서 이게 물을 졸이는 게 중요해요. 졸여서 한 3분의 1 이상으로 많이 졸여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근데 가급적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키랑 체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체중은 한 62kg요.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59요. 59요? 네. 네.
어머니 걸어 다니실 때 무릎 네. 앞쪽이 아프세요? 아니면은 옆쪽이 아프세요? 안쪽이 아프세요? 앞쪽이 아파요. 앞쪽이요? 앞쪽 밑에 무릎 이렇게 밑에 뼈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아프고 네. 그리고 뒤에 그 저기 무릎 뒤로 아프고요. 아, 혹시 어떤 치료 받으셨었나요? 저기 정형외과 가가지고 저기 그 사진 찍었는데요. 네. 그 뭐 연고를 뭐 아직까지는 달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일 약 먹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그리고 부항 뜨고 침 맞고 이랬는데 한 이틀 맞으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3일 되니까 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네. 이 슬개골이라는 무릎에 떠 있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밑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63세 그 시청자분 나이가 되시면 이 뼈와 뼈 사이의 공간들이 조금씩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염증을 쉽게 유발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런 걸 퇴행성 변화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허리도 좀 아프고요. 네네. 그리고 복상시 있는데 그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예. 거기도 저기 같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경락상으로 보면 무릎의 앞쪽은 족양명 위경락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쪽은 족태양 방광경락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경락의 흐름을 먼저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 원인이 되는 질환을 좀 치료를 하고 싶은데 무릎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체중을 좀 빼시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제가요 그 운동을 하고 싶어도 네. 무릎이 아프니까 많이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치료를 이틀 받으셨는데 많이 호전을 보이셨잖아요. 아니 이틀 받고요. 네. 저기 4일 저기 받았어요. 이틀 받아 좋아졌고 네. 그다음에 있으니까 그 아픈 거는 그냥 원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그 어깨 질환을 할 때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증이 누겨지고 나서도 항상 근육 질환은 회복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시멘트로 어떤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주 예뻐요. 그런데 그게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건들면 발자국이 남는다든지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무릎도 똑같아요. 한의원에서 통증이 없게 잘 만들어 놓은 거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치료를 이제 끝났나 보다 안 받으시면 원상복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의원 다니시는 데 있잖아요. 네네.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러니까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제가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에 정도를 알 수 없지만 상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 내원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내원을 하셔야지 무릎이 완전한 상태로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아직 초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그리고 잘 날씨가 추우면은 네. 1년에 이때 되면 더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나 근육들이 다 위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끝단에 있는 건이라든지 근막 같은 경우도 다 팽팽하게 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서 움직이면 거기에 손상이 가서 좀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무릎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한의원에 잘 치료받으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고 많이 걸으면 안 되나요? 일단 한의원에 가시면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필요한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요즘요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운동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그냥 무조건 가면 침만 놔주고.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법은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의자에 그냥 앉으신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하면 여기 있는 대퇴직근이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대퇴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으로 가는 그런 하중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약성이 세지 않아 치료를 위한 메인 약으로 선택되지는 않는데요.
최호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 달달하기 때문에 너무 쓴 약을 꺼려하시는 환자분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효능이 없는 건 아닌데요. 신비의 혈어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 혈어로 인한 건망증이라든지 우울증, 불면증, 그다음에 비혈로 인한 얼굴이 누렇게 뜬 경우, 그런 경우를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한약 치료약이라고 한다면 귀비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귀비탕이라는 약은 보통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비장을 손상시켰을 때, 사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생각이 많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기관이 조금 상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영양이 충분해지지 못해서 심장도 좀 무리를 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풍년이 들면 백성이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해서 왕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의학에서 심장은 군주지간이라고 해서 곧 왕과 같거든요. 따라서 이 용안육이 들어가 있는 귀비탕은 비장을 편하게 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서 혈도 길러주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탕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